자, 킹스맨 오늘도 두 명의 요원들과 함께합니다. 김한, 한겨레 기자, 박석원 YTN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박석원 앵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민들레 홀씨 될까 불씨 될까 친윤 분화 봉합수순 밤나입니다. 네. 이달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던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모임 민들레가 잠시 준비 활동을 중단하고 호흡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칫 개판 논쟁 등 당내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일단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민들레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앞서 윤핵관 맏형격인 권성동 원내대표 모임 결성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장제원 의원과 갈등하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친윤 분화설이 장 의원이 한 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되긴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동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 모임의 취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의 화합 모두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민들레 홀씨가 분란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민들레, 홀씨, 불씨 얘기인데 지금 원래 15일 날 출범을 네.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이거 사모임 아니냐라고 해서 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자잘한 사조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모임에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정이 남아 있는 당내 상황에서 친윤 핵심 위원들이 아까 정천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너서클 모임을 만드는 것, 이게 사실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흔들기. 가 도모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좀 정지가 된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 대표만 반대했으면 결성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했다라는 건 윤심이 이른바 용산에 있는 윤심이 여기에 다 실리지 않았다. 그렇죠. 이거를 100% 실리지 않았다는 거죠. 드러내는 거고요.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당대표가 거리가 된다면 누가 당대표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국에 이제 당권에 대한 어떤 뜻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의견을 달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권 의원이 민들레 모임에서 좀 불쾌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에서 보면 이게 공문 초안에 민들레 모임 공문 초안에 보면 당정실 간의 정책 정보 소통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소통 창구가 지금은 여당 원내대표인데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이 민들레 모임을 만들고 나서 당정실 간의 어떤 소통 라인을 만들고 나면 권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이게 친윤 비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있으면 그게 좀 협조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약간 반대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주류 비주류가 있을 건데 이게 민들레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예정된 것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당장의 민들레 모임이 15일에 결성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공이 있다, 내 공이 지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본인의 이제 말하자면 지분이라든지 몫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치의 현실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힘도 당내 주류가 지금까지 누구였는지 당내 권력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학관계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역학구도에서 내가 이제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당연히 이제 세력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름이 뭐가 됐던 이 갈등은 어쨌든 단임제 정부 하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떡합니까? 글쎄요, 안철수 의원 당장은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으니까 의정 활동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도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죠. 예를 들면 당내 기반이 넓지 않다라는 점과 어쨌든 안 의원도 당권 혹은 대권으로 가는 과정을 밟으려면 당내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뭔가 지금 이제 친윤 이른바의 핵관으로 불리는 핵심 그룹 그리고 이준석 대표 모두와 약간 좀 이제 섞이지 않는 이런 이제 모양새 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안 의원이 본인의 이제 말하자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본인이 원하는 어떤 큰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 공부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외교안보 포럼을 만든다겠다 이런 주장들도 했었고 또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 신임 멤버이기 때문에 많이 식사하면서 많이 만나면서 스킨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향후 행보가 그런 부분에서 또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방송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저격을 또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네,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 불참 선언한 데 대해서 결단은 존중받아야 된다면서 그런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장제원 의원이 결단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와 의리를 강조했는데 의리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표현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뭐 성동희 의원과 갈등은 없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서 정치 선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지적한 건 제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네. 말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기선제압 친윤 기선제압입니까? 아니면 당 대표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기선제압이냐 할 수 있는 발언이냐 여부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들레 모임에 윤심이 완전히 실리지 않았다는 거를 그러네요.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슬램덩크 만화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만화에 만화죠? 보면 네. 그런 게 나옵니다. 4반칙을 했던 선수가 어떤 수비 동작을 해보고 여기까지는 휘스를 불지 않는구나 라는 걸 해서 내 여기까지만 움직여야겠다라고 영리하게 판단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네. 지금 약간 네. 보면서 저는 그런 플레이가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가 어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1년은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제 임기의 앞으로 반환점을 1년. 돌았는데요. 예. 지금 뭐 이준석 대표의 성과는 이미 이제 뭐 선거의 승리로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30대 보수야당 대표로서. 근데 이제 남은 1년 동안 그럼 뭘 할 거냐? 이준석 대표 강조하고 있는 건 정당개혁, 정치개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 이준석 입장에서도 나의 어떤 시그니처가 이거였다라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공천권이 있고 이른바 이제 윤핵관 등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민들레로 시끄럽다면 민주당은 수박으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수박이라는 단어 쓰는 분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개파 분열적인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수박의 뜻을 설명해 드리면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하지 않는 이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이렇게 뜻으로 쓰이는데 네. 이 상임고문 측 지지자가 대선 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등 친문계 의원들을 비난할 때 썼던 일종의 은어입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라는 분에게 수박이라고 하는 건 자기 묘멸이라고 지적하면서 원내의 대표를 할 때도 쓸데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 가만히 두지 않았다. 국민이 보면 국회의원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테니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전에 이원우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그 자신의 SNS에서 또 다툼이 네. 있었어요. 썰전이 네. 있었어요. 뭐 이현 의원이 수박을 올리면서 네. 수박 사진을 올리면서 수박이 참 맛있다. 여름엔 수박이 최고다. 이런 글을 올리니까 김남국 의원이 모기 사진을 올리면서 어디서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네.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뭐 중학교 2학년이 SNS에 자기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뉴스킹 박준입니다를 들으는 애청자분들은 네. 이 수박 논쟁의 본질이 뭔지 알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수박이 뭐야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 내 상황을 설명하는 어떤 본질도 아니고 굉장히 지연말단적인 건데 이 표현을 두고 비대위원장이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처한 어떤 곤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이게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뭐 정치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른바 이제 공천 룰 그다음에 당권 네. 이걸로 가는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보니까 개파 갈등을 가장 좀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당대회 전까지 민주당의 행보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요? 개파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이제부터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장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합니다. 이 예. 개파들이 어쨌든 치열하게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계파 간에 뭘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지 네. 어떤 비전이 있는 건지 어떤 정치적 진로로 가자는 건지 이런 좀 내용적인 논쟁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눈에는 뭐 정치가 저러냐 수준이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있었던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봉하마을로 갑니다. 네, 김건희 여사 오늘 봉하마을 방문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2일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하루 전날 윤 대통령이 추도식에 못 가게 된 만큼 대신 권 여사를 예방하고 싶다 이런 뜻을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재단 측에 전달하고 일정을 조율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평소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해 왔고 권 여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김 여사는 봉하마을을 방문에 이어서 15일 양산 평산마을 사저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예방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역대 영부인을 찾아서 인사를 하는 게 관례라면서 김건희 여사 측이 이런 차원에서 예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봉하마을 방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노무현 재단 측과 일정이 조율된 결과가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불쑥 찾아간다 이러면 이제 정치적 결례나 신뢰가 되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이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정을 소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뭔가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갖는 행보만 계속 해나가는 것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정책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내조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결과가 내조만 하라는 게 60.6%, 영부인 활동을 하라는 게 31.3%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여론하고 반대되는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건 여론하고 좀 반대되는 행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주말마다 어떤 행보들을 하고 그게 사진이 공개되고 있는데 네. 저는 영부인이 무슨 옷을 입었다, 무슨 음식을 먹었다, 이런 게 보도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사회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데 쓰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영부인이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변잡기 보도를 그만 이제 좀 자제하고 사실 이제 영부인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내조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처가하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했던 부장검사들이 다 사표를 좀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수사했던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2명이 곧 있을 검찰 후속 인사를 앞두고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사퇴를 표명한 검사는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 3부장 그리고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 2부장입니다. 두 검사 모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박기태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했었고 박순배 부장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자, 잇따른 이런 사의 표명, 우연의 일치인지는 말 수 없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검찰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검찰총장 없이 인사가 계속 되고 있고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에 모두 들어가서 사실 이제 사실상 이제 검찰 라인이 모든 걸 장악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검찰 조직에서 그거와 다른 결의 수사를 해왔던 검사들이 느끼는 위기감 상당히 있을 거고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그토록 얘기했던 대통령이 그토록 얘기했던 이른바 검찰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가 여기서 실제 사의를 표명하는데 어떤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했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이제 그 기조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추가로 검사들 사표 더 낼까요?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지난 정부에서도 특수부 출신들만 너무
득세를 한다 이런 네. 이제 비판이 검찰 내부에 있었는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부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득세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검찰총장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인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결국 이게 대통령 직할 체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회의감을 느끼는 검사들이 사표를 할 가능성이 계속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다뤄보죠. 박지원 전 원장의 엑스파일 연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박 전 원장이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의 조난 자료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면서 폐기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네. 박 전 원장은 또 국민의힘 특정 의원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의원님들 만약 엑스파일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의 발언에 국정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기관 관련 사항 언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요.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국정원 직원법 위법 사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엑스파일도 있다는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내세우려는 태도까지 보이는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자 박 전 원장은 앞으로 공개 발언 시에는 더욱 유의할 것이라면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엑스파일 논란 네. 이유가 뭘까요? 논란이 된 이유. 일단 국정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국정원법상에 있고요. 네.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 내가 말하면 감옥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파일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는 엑스파일 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치 구단이라 하잖아요. 네. 박지원 전 원장. 의도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뭐 정치인의 발언에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아. 본인이 이게 위법의 어떤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이제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자산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발판 삼아서 내가 엑스파일도 국정원장 하면서 다 알고 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당 선언도 했어요 민주당. 네. 그럼 결국 앞으로 민주당의 박지원 원장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뭐 정적인 셈법 수가 높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인정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여러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에서 그러니까 박 전 원장이 뭐 대중적으로 큰 파급 있고 이런 인물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의 어떤 역학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가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이미지들 너무 이제 오래된 나이가 네, 그렇죠? 뭐 오래 정치를 오래 했다라는 뭐 이런 이미지들을 본인이 대중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냐 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다시 방송 활동을 부쩍 많이 하시는 것 저희 같더라고요. 뭐 YTN 라디오 뉴스킹 여기도 이제 출연을 하기로 아니 뭐 인터뷰를 하기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뉴스킹 박석원 앵커 또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